인구 변화가 가져올 부동산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맨하탄을 공부하세요. 또 하나, 일본의 부동산을 공부하면 됩니다. 맨하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을 왜 공부해야 되냐? 앞으로 다가올 주택, 아파트의 트렌드를 알려면은 맨하탄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은 곳이 일본 도쿄입니다. 인구 감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도쿄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부동산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강의 듣고 유료 강의 듣고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의 맨하탄, 부동산의 트렌드를 알려면 맨하탄 공부하시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부동산 일본의 도쿄를 공부하시면은 부동산 고수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0%입니다. 이거 유엔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에서 지금 한국은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미 일본에서 겪었습니다. 홍콩과 일본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 함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 투자 방향, 그리고 주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의 한국 인구 전망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지금은 현재는 2020년 넘어갔죠. 2022년이니까 자,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서 인구는 이제 감소 추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소 추세. 자, 여기서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아파트를 설득할 때도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큰 고려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 여기서 따라오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변수. 인구라는 이러한 변수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변수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부동산 상식은 다 버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가 지금의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있지만 주택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떨어뜨린다. 이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공급이 늘어나면은 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구가 보시면은 증가하는 시대, 모든 아파트가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대에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잠 못 잡니다. 아파트 가격. 그러면은 무슨 출산을 하게 됩니까? 지금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주거로 보시면은 막 강남권이라든가 반포.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요.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은 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소득을 늘리면 됩니다. 소득. 이 소득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은 출산율에 이것을 기여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렸다. 아파트가 모두가 싸졌어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실증적인 자료들입니다. 이거 실증적인 분석이에요.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비싼 지역의 아파트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인 낮은 곳들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뭐 고급화 짓자는 거죠. 임대주택 살면서 출산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급 아파트, 뭐 하이엔드 아파트, 한강변이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 보시면은 강남에 아이를 더 많이 낳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부동산이란 거는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특히 의식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바로 집주차, 이 집이죠. 예,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에는, 집주차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내가 많이 돈을 벌었어.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반드시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그래도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라는 낙인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 층들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넣어보세요. 출산율요, 지금 현재 또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양질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질의 어떤 양질의 공간?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민간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판이라 보고 있다. 네, 여러분들 임대주택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 출산 계획을 지금 계획을 만들 수 있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오은영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혼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육아를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출산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송 출연을 정지시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출산이라는 것, 육아를 한다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네, 가장 안 좋은 사례만 들고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출산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일침을 날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산율이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에 따라서 걸린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소득을 늘리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출산이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출산을 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건 아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국가,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기본적으로 3명 이상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군면접 해주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자면 군대에 들어갑니다. 입대를 해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대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해줘요. 연금. 네, 무슨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이익이 되는 거죠.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육아를 하는데 일체 비용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준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20조 이런 돈을 헛돈을 날리지 말고, 저는 오로지 정부에서는 빨리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모든 남는 재원들을 육아를 통해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금리라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했을 때, 네, 자, 이 금리라는 문제는 지금 출산이라는 문제죠.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 출산은 결국에 인구 문제가 되겠죠.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금리라는 이 살짝 한번 건드려 주니까 경기도권, 수도권이 지금 먼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초마저 하락 초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서초가 맨 마지막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주식이 뭡니까? 가장 좋은 주식과 그리고 가장 좋은 부동산이 어떤 거죠? 네, 가장 먼저 오르는 겁니다. 상승기 때 가장 먼저 올라요. 상승기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하락기가 접어들면 가장 나중에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져. 기간이 짧죠. 하락 기간이 짧고 상승 기간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부동산은 가장 먼저 오르니까 상승기는 길고 하락기는 짧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양극화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수도권 역세권도 대단지도 3억씩 뚝 떨어지는데 서초는 이제 지금 하락기를 초읽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무엇이다?
하락을 할 때도 나중에 하락을 한다. 오를 때도 먼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동산이고 그것이 주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인구 문제라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홍콩, 도쿄. 자, 일본은 2006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무엇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이 일본의 부동산에 있어 양극화는 여러분들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아파트, 네, 좀 잘 나간다는 아파트 보시면 840억이에요. 한 채가. 도쿄는 지금 580억이에요. 아파트 최고가.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모든 아파트가 내려갈 거다. 모든 부동산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아파트라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요,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공통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겁니다. 압도적 조망권입니다. 이 조망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거주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인프라. 외딴 섬에 지금 아파트 하나 지으면 아무 인프라 없죠. 안 오릅니다. 거주에 대한 인프라가 존재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업,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지금 교통 마찬가지죠. 뭐 주위에 뭐 빵집도 있고 상업 시설이 잘 고루 갖춰져 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문제들이 거주 인프라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압도적 조망권입니다. 압도적 조망권. 자, 이 사례를 우리가 미래 트렌드를 보여줬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바로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네, 맨하탄. 자, 맨하탄에서는 실패한 게 딱 하나가 있죠. 임대주택이 실패했습니다. 임대주택은 모조리 다 망했어요. 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양질의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유지를 보수해야 되죠. 유지보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세금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가 되겠죠. 그리고 투입되는 돈이 계속 안에 인테리어도 해줘야 되니까 다 적자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에 엄청난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는 결국에는 임대주택 때문이다. 임대주택들이 땅을 다 차지하면서 나중에는 다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아파트 가격만 올려놨던 거죠. 그 중심에 무엇입니까? 압도적 조망권이라는 거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 트렌드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미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여러분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중에 국가 중에 홍콩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6억 6천이에요, 평당. 홍콩 아파트가 웬만한 조망 좀 보인다는 데가 지금 6억 6천 원이에요, 평당. 어마어마하죠. 도쿄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도시고 슈퍼리치들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본은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했죠. 왜 그렇습니까?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 그런데 도심 아파트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왜? 내진 설계가 이제 잘 돼 있으니까. 건축 기술이 향상된 거예요. 건축 기술. 예, 건축 기술이 향상하면서 높은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층들, 슈퍼리치들이 어디로 갑니까? 단독주택에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간다. 어떤 아파트입니까? 조망. 그리고 거주 인프라, 그리고 교통, 그 다음 상업시설. 네, 적당한 우리가 무슨 뭐 상업시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무슨 빵집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비싼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건설 중에 최근에 분양하는 가 717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여러분들. 한 채예요. 10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거 한참 멀었습니다. 717억인데 이 아파트 지금 800억 넘었습니다. 매매가가. 지금 분양권 매매가가 800억 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부자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널찍한 단독주택을 이전에는 선호했었죠. 이게 2006년 이전입니다. 인구가 2006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했는데 2006년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급격한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젊은 층들 부자들 벤처 금융 연예계 영 슈퍼리치들이 교통이죠. 교통 좋고 상업시설이 이용한 편리한 도심 여기에 조망
예, 바다 조망 그리고 뭐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고 공원 조망이 있는 도심 아파트로 대거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렌드다. 이 트렌드를 어디서 먼저 보여줬습니까?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부동산 고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 딴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미풍 선생 방송 보시고 그다음 뭡니까? 맨하탄 공부하세요. 미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인구 감소, 저출산, 노령화 다 겪고 이미 다 겪었던 나라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세 도시를 공부하시면은 부동산 초고수가 됩니다. 어디에 부동산을 사야 될지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다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